안녕하십니까. 시립 동대문 청소년센터 청소년활동팀 고귀한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7대 동대문구 아동의회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대문구 아동의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대문구 아동의회 본회의는 동대문구 아동 청소년들이 동대문구 지역사회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직접 찾고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안건을 의견하는 자리입니다. 본회의에 앞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예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대문구 아동의회 위원님들을 응원해 주시기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대문구 의회 김세종 행정기획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시립 동대문 청소년센터 박지성 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나 진행상의 일정으로 일일이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7대 동대문구 아동의회 김태희 부의장님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아동의회 부의장 김태희입니다. 오늘 동대문구 아동의회 본의회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나누어 이 자리를 준비해온 아동의회 의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는 단순한 활동이 아닌 한 시민으로서의 사회에 영향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른과 아이를 구분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나이보다 앞서 책임을 실천하는 지역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학교 생활과 일상을 병행하면서도 우리의 지역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을 고민하고 직접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이번 본의회의 주제는 아동이 말하는 권리, 함께 만드는 미래입니다. 권리는 누군가가 대신 마련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요구하고 말하고 참여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권리가 됩니다. 정책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대문구에서 생활하고 이동하고 꿈꾸는 여러분보다 이 지역을 더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동의회 활동은 점수나 기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은 변화를 일으키고 여러분들의 제안은 정책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 이 제안들은 어쩌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는 동대문구의 청소년들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며 더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미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동대문구의 미래입니다. 오늘 본의회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목소리로 정책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동대문구 의회 김세종 행정기획위원장님의 환영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아동의회 의원 여러분. 저는 현재 동대문구 의회에서 행정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세종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부의장님의 기조 연설부터 지금 이렇게 아동의회에서 제안하신 이 안건들을 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희 지금 저를 포함한 현역 의원님들보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업무를 보시고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훨씬 더 잘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대단하시고 실제로 이렇게 제안해 주시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의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동대문구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움직여 주셨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이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니라 다들 동대문구 청소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혹시 회기동에 있는 청량초등학교 들어보셨어요? 청량초 들어보셨어요? 전농동에 있는 전동초등학교 들어보셨어요? 또 그 전농중학교 옆에 있는 전일중학교 혹시 들어보셨어요? 고등학교는 대광고등학교 들어보셨어요? 대학교는 경희대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 역시도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쩌다 보니까 대학교도 또 동대문구로 가버렸어요. 제 꿈이 사실은 동대문구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공부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 때는 막 TV 같은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기숙사 생활도 좀 해보고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멋진 캠퍼스 라이프를 꿈꾸면서 그런 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참 동대문구랑 저도 연이 깊나 봐요. 어쩌다 보니 대학교도 또 동대문구로 가게 돼가지고 그 뒤로부터 또 이렇게 살다가 또 3년 전에 의원이 되었고 또 3주 전에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후배가 될 첫 애를 낳았습니다. 첫 아기가 저도 저희 가족에게 선물로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저한테는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광경이 정말 제게 감동으로 다가오네요. 그래서 이런 좋은 자리 만들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동대문구 혹시 어때요? 좋으세요? 좋아요? 자신 있게 말해도 되는데 혹시 불편한 거 많아요? 아니면은 어때요? 아니에요? 다 만족스러워요? 진짜로 그럴 리가 없는데 동대문구가 다 만족스러웠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좋은 얘기들을 6개의 안건을 가지고 나오셨을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완벽한 지역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모두 완벽한 지역이 있고 모든 사람이 행복만 가득하고 불만이 없는 지역만 있다면 우리 모두 다 거기 가서 살고 싶겠지.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사소한 게 있고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고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가 발전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나와야 되고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목소리와 의견과 합을 모아서 합의의 과정을 펼쳐가는 게 바로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지금 청소년인 여러분들이 먼저 과정을 거치셨고 앞으로 오늘의 이 남은 일정을 통해서 더욱더 그 과정들을 확립하시게 될 거예요. 이러한 논의의 과정을 겪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앞으로 엄청난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우리가 또래 친구들과 하는 의사결정이 어떤 논의나 함의를 함축하지 않고 정말 친구들끼리 단순한 다수결 아니면은 뭐 저도 그랬지만 목소리 큰 친구의 의견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따라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내심 속으로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가는 것들을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나는 김밥 전국 가고 싶은데 딴 거 먹는다고 하든지 아무튼 그런 건 단순한 예인데
그런 불편함을 얘기할 줄 알고, 자신 있게 얘기할 줄 알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해보고, 그거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내고 결정을 하는 이 과정을 한 번이라도 청소년 때 저도 거쳤었더라면은 조금 더 제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존경스럽고요. 저도 원래 사실은 되게 재밌고 유쾌하고 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연단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제 스스로 너무 뿌듯하고 감동스러워서 이렇게 진중하게 말씀드리는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모쪼록 오늘 회의가 정말 동대문구의 미래를 위해 행복한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이 변화를 만드셨다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고 앞으로 지역에 돌아가셔서, 학교에 돌아가셔서, 동네에 돌아가셔서 부모님과 친구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이 결과를 통해 저희 전동 킥보드가 정말로 무면허인 친구들이 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표지판이 아시죠? 속도계가 몇 군데는 있고 몇 군데는 그냥 30 간판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확산되고 대부분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런 장비들이 설치된다면 그거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정말로 뿌듯함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이 활동이 끝이 아니라 동대문구를 위해, 여러분들이 아까 좋다고 하신 사랑하는 동대문구를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 더 많은 의견들 언제든지 편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꼭 이루기 위해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정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아동의회 의장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대문구 아동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아동의회 의장 조건희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동이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체임을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고민하고 논의해왔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회의에 참여하고 의견을 모으고 해결 방안을 함께 찾은 모든 의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동의회 활동은 단지 목소리를 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의견은 동대문구의 정책 과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때로는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우리의 생각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정의 한 단계입니다. 모든 변화는 처음부터 크지 않습니다. 작은 질문, 작은 관심, 작은 제안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움직임들이 쌓여 오늘의 본회의를 만들었고 앞으로 동대문구의 미래를 바꿀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들은 크고 작음을 떠나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각 제안은 우리가 이 지역에서 생활하며 직접 느끼고 경험한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며 그만큼 동대문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진심과 시선이 이 자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 여러분께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본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제7대 동대문구 아동의회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본회의는 정책제안대회에서 나온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먼저 동대문구 아동청소년 정책제안대회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과보고는 김태희 부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7대 동대문구 아동의회 부의장 김태희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동대문구 아동청소년 정책제안대회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2025년 동대문구 아동청소년 정책제안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이 만드는 변화,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아동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그 해결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리였습니다.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었으며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의 정책이 본선에 진출하여
그중 6개의 정책이 선정되었습니다. 대상은 미끄럼 방지 하수구 커버 설치 확대, 최우수상은 전동 킥보드 무면허 사용 제한, 동대문구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공도서관 운영 확대가 수상되었습니다. 우수상은 동대문구 아동 정서 지원 설치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당신의 현재 속도 표지판을 설치해 주세요.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아침 급식 활성화가 수상되었습니다. 이번 수상 정책들은 잠시 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정책 반영을 여부를 논의하고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 아동의회에서 주최하고 시립 동대문 청소년센터에서 주관한 2025년 동대문구 아동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아동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정윤서, 김예영 위원님, 아동권리위원회 김다온, 김도은 의원님, 청소년참여위원회 이리나, 김금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는 복지안전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끄럼 방지 하수구 커버 설치 확대안에 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정윤서 의원님께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천시 낙상사고 예방, 미끄럼 방지 커버 제작, 보급 정책 설명을 준비한 조건희, 김태영, 정윤서 팀의 발표자 정윤서입니다. 비가 오고 난 후의 하수구는 쉽게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흐리고 어두운 날씨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하수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나 노약자 등 안전에 대한 주의가 부족한 연령층에선 낙상사고 발생 위험이 클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 기능을 지닌 하수구 커버를 제작하여 보급하도록 하는 정책을 고안했습니다. 저희가 구상한 커버는 EPDM 합성 고무를 주재료로 하여 내구성과 내수성이 뛰어나며 물에 대한 마찰 저항이 커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온도 변화에 강하여 사계절 내내 사용 가능합니다. 색상은 가시성이 뛰어난 노란색으로 지정하여 흐린 날씨에도 하수구의 위치를 미리 인지하여 비켜갈 수 있어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악천시 낙상 사고 감소뿐만 아니라 주제 이외에도 쓰레기가 하수구 안으로 버려지는 것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의 정책은 기존의 어떤 정책을 고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냄으로써 비가 오는 날에도 모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제안은 오늘 본 회의를 통해 동대문구민의 안전을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맡은 아동의회 정윤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동 킥보드 무면허 사용 제한안을 상정합니다. 동대문구 아동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예영 의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안전위원회 김예영입니다. 저는 전동 킥보드 사용 제한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사고를 보면 5,860건 중 35%가 무면허 사고라고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서 10대가
17.6%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18.6%로 두 번째로 뒤를 이었습니다. 만 16세 이하의 사람들은 전동 킥보드 운행이 불가하고 면허가 없는 사람들 또한 사용이 불가한다.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면 부모가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법이 있지만 그 법이 잘 지켜지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전동 킥보드 사용 제한을 제안합니다. 전동 킥보드 회사의 10개의 사 중 7개의 사가 면허 없어도 이용 가능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킥고잉, 지쿠터, 카카오바이크 등 대여 방법을 QR코드 인식 후 스캔 후 확인하는 것밖에 나오지 않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도 반면 고고싱은 운전면허가 있어야 사용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벌칙금을 강화하고 킥보드 안전하게 타기 등의 안전교육을 추가시키고 면허 인증, 이중 잠금 등으로 강화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제안으로 전동 킥보드가 일어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전동 킥보드 사용 제한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 아동정서안정지원시설 설치 제안안을 상정합니다. 동대문구 아동의회 아동권리위원회 김다온 의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아동의회 아동권리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다온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본회의의 첫 안건으로 마음쉼터 설치하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마음쉼터란 10대 누구나 편하게 올 수 있는 정서 회복 공간인데요.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감정을 정리하고 자신의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위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세상이 성장해 나갈수록 아이들의 정서적인 고통도 꾸준히 또 다양한 형태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아이들이 정서적인 문제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우울증 진단율이 지난 5년간 30%로 역대 최대로 증가하였으며 우리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 10명 중 1명에서 2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던 적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동대문구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가 26.6만 명으로 서울 자치구 중 3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동대문구 자살자는 2017년을 제외하고는 서울시 평균보다 계속해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써 아동 정서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쉼터를 설치한다면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쉼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마음쉼터는 동대문구의 9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정서회복 공간입니다. 내부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예정인데요. 사진 찍기, 글쓰기, 영상 찍기,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 근처에 설치할 것이며 주변 학교와 정신병원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더 큰 문제를 막고 아이들의 정서를 더욱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재의 문제들, 위 안건의 이점 등의 이유로 마음쉼터 설치를 상정하오니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어린이 보호구역에 당신의 현재 속도 표지판을 설치해주세요 안을 상정합니다. 동대문구 아동의회 아동권리위원회 김도은 의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아동의회 아동권리위원회 김도은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리는 정책 주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당신의 현재 속도 표시판을 설치해 주세요입니다. 의원 여러분, 혹시 길을 지나가다가 차가 지나갈 때 전광판에 당신의 현재 속도가 표시되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당신의 현재 속도 표시판입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지나갈 때 자신의 속도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게 하는 교통안전장치입니다. 저는 어느 날 밤 가족과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빠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며 속도를 체크 못했네 하시며 갑자기 속도를 줄이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도 오고 어두워서 길에서는 속도를 확인하기 어렵구나를 느꼈고 이곳에 당신의 현재 속도 표시판이 있었다면 더 빨리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486건 여전히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 약 75%가 운전자 과속이나 주의 보조기 원인입니다. 또한 속도 위반 적발 건수는 4년 새 급증 2023년 기준 520만 건을 넘었습니다. 이런 수치를 보면 단속만으로는 사고를 줄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내가 지금 얼마나 빠르게 달리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다니는 다슈니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는 당신의 현재 속도 표시판이 한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 방향에만 설치되어 있어 반대 방향으로 오는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농 초등학교 역시 한쪽의 도로에만 단속 장비가 있어 실제로는 운전자가 자신의 속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당신의 현재 속도 표시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세요. 둘째, 한쪽 도로뿐 아니라 양방향 모두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단속 중심이 아닌 운전자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고 교통 질서를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해주세요. 이런 정책이 실행된다면 운전자 스스로 속도를 줄이게 되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야간이나 비 오는 날처럼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단속보다 자율적인 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어 교통안전 문화가 한 단계 발전할 것입니다. 물론 한계점도 있습니다. 설치와 유지의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표지판이 눈에 잘 띄지 않게 설치된다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점검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의사 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5항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아침 급식 활성화안을 상정합니다. 동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이리나 의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이리나입니다. 제가 제안할 주제는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아침급식 활성화입니다. 여러분, 아침을 먹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청소년기는 필요한 영양이 부족하면 평생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아침 식사는 성장과 평생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청소년들은 아침을 잘 챙겨 먹고 있을까요? 이 연도별 결식률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국내 청소년들의 아침 결식률이 약 1.6배나 늘었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으면 건강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침을 거르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비만율이 약 1.4배 높았습니다. 또 여러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더 커집니다. 즉, 지금 아침을 거르는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 왜 청소년들은 아침을 잘 먹지 못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침 준비나 섭취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 수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소득분이 1분위수의 학생이 소득분이 5분위수의 학생보다 결식률이 약 2배 정도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동대문구처럼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지역은 결식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아침 식사 여부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와 환경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건강한 아침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럼 먼저 아침 급식을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한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해서 1교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공하는데 이 식사는 학교 식당 조리와 간단한 메뉴,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식사, 샐러드나 과일 자판기 등을 활용해 학생들이 쉽게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아침 급식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날 저녁에 간편식을 포장해두고 아침에 간단히 배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학부모, 시니어 인력, 자원봉사단체가 참여한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메뉴와 품질 관리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 급식은 학생들의 선호도와 영양사가 청소년 권장 영양 기준에 맞게 고려해 메뉴를 설계합니다. 또 지역 농산물과 협약하면 신선한 재료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돼 더불어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급식이 단순한 무료 제공이 아닌 즐겁고 편리한 경험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직접 원하는 메뉴를 투표하고 시식 행사와 같은 이벤트를 열어 참여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예상 진행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학교 모집을 한 뒤 한 학기 동안 시범 운영 및 평가를 한 후 동대문구 전체에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동대문구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학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의사 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6항 동대문구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공도서관 운영시간 확대안을 상정합니다. 동대문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김금 의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김금입니다. 오늘 저는 동대문구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공도서관 운영시간 확대에 대해 정책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정책의 목표는 동대문구 주민센터 작은 도서관을 연장 개방하여 교육도시 동대문구의 슬로건에 맞도록 관내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도보로 접근 가능한 동대문구의 주민센터 작은 도서관을 연장 개방하여 무료로 자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동대문구는 교육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학교 후 자습을 하고 싶어도 일부 사립고등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교의 교실은 방과 후 수업을 위한 공간이고 빈 교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며 학교의 도서관은 학교 시간 이전에 문을 닫기도 합니다. 동대문구의 중고등학교 학생은 학교 후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5개의 구립 독서실이 있지만 동대문구 청소년 수 대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하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간과 거리상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학원, 카페, 스터디 카페를 찾지만 집중이 어렵거나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어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은 안정적인 학습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내 도서관을 실제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다만 학교 학원에 가기 전에 시원한 공간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6시에 문을 닫으니 아쉽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학원 시간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 좋은데 6시까지 문을 닫아서 불편하다. 다시 학습 장소를 찾아 이동해야 해서 주로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곤 하는데 이동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주민센터 도서관이 오후 6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학교 시간이 대체로 오후 4시 무렵인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저는 동대문구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공공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은 성인들에게만 맞춰져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 공간 개발은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공공학습 공간 확보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이용자 중심의 행정으로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주민센터 작은 도서관의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며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직장인들과 주민들이 야간 시간대에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 당직 인력과 공공근로 인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추가 설비나 인건비 등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여 정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의사 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2025년 제7대 동대문구 아동의회 본회의 투표 방식에 대해서 시립 동대문 청소년센터 청소년활동팀 고귀한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후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를 통하여 각 안건에 대한 가, 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표결은 거수 투표로 진행됩니다. 찬성의 의견을 표하시는 의원님들은 파란색 가표지를, 거부의 의견을 표하시는 의원님들은 붉은색 부표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신 의원님들은 의장이 발언하기 전까지 표지를 내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회의에 참석한 아동의회 및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총 21명입니다. 과반수인 11명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 과반수 안건이 가결되며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시면 부결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끄럼 방지 하수구 커버 설치 확대안에 대한 투표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가를, 거부하시는 경우 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십시오.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동 킥보드 무면허 사용 제한안에 대한 투표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가를, 거부하시는 경우 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십시오.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 아동정서안정지원시설 설치 제한안에 대한 투표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가를, 거부하시는 경우 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십시오.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어린이 보호구역에 당신의 현재 속도 표지판을 설치해주세요 안에 대한 투표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가를, 거부하시는 경우 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십시오.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아침급식 활성화안에 대한 투표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가를, 거부하시는 경우 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십시오.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대문구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공도서관 운영시간 확대안에 대한 투표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가를, 거부하시는 경우 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십시오.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은 우리가 직접 고민하고 직접 쓰고 직접 발언한 안건들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바로 우리가 사회를 바꾸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논의된 안건이 당장 반영되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향한 걸음을 우리가 스스로 내디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참여와 시도는 이미 아동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회의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순간이기에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을 자신의 성장을 확인한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제7대 동대문구 아동의회가 끝난 이후에도 오늘 느꼈던 마음과 용기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참여하는 시민으로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5년 제7대 동대문구 아동청소년의회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